세상 모든 엄마에게 김정국 지음 헤르몬하우스 출판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사람이 살면서 크게 3번 변한다고 한다. 처음이 사춘기인데 이때는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다음은 중년기. 이 시기는 남들은 모르는데 자신만 힘들고 괴롭다. 마지막은 역시 죽을 때. 죽을 때 철나면 미워할 수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묘한 그런 거.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분들은 대체로 2번째 변화 시기인 중년기에 있는 분들로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도 힘든데 노부모 모시랴, 이제 사람 되려고 용틀이 많은 자식 돌보랴, 그야말로 샌드위치가 된다. 아마 이 2 시기를 맞물리게 한 것도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격이 원만해지기 위한 알람을 그 사춘기 자녀가 울려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에너지로 내 방식대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었다. 이것은 부모 스스로 자신에게 익숙한 기능들만 사용해왔기 때문에 배가 기울듯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살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것을 자녀를 통해 알게 되는 오묘함이 숨겨져 있다. 조성모란 가수의 이런 노래가 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의미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장된 에너지가 있으니 이제는 찾아 쓰시오라는 메일을 보내온 것이다. 즉, 사춘기 자녀를 통해 자각의 종이 울린 것이다. 어쨌든 중년기의 부모는 이제 자녀를 보면 예전과 너무 다르고 대하기가 힘들어진다.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든가 외부의 어떤 상황을 탓하고 싶어 한다. 또 자신이 잘못 키웠나 후회하게도 된다. 다 맞다. 내적인 변화에 외적인 자극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니까.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인정해야 하며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편안해진다. 언제나 업고 지고 다니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내려놓아야 한다. 사춘기를 맞는 자녀는 생리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자신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에릭슨이 말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 물론 주변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아이도 있어 그 당시에는 부모를 행복하게 하겠지만 그 이후에라도 각각의 시기에 겪었어야 할 일들을 겪게 되어 무방비 상태였던 부모를 녹다운시킨다. 발달 단계마다 발달 과업이 있듯이 그 시기의 과업은 그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자신도 모르게 저축해 두었던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닭살이 돋더라도 얘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비록 공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라고 말해보자.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괜히 방문 열고 들어가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때로는 직접적인 상황 표현보다는 아이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이 아이를 더 깨어나게 한다. 방 안에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궁금해하기보다는 부모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한다. 엄마가 하는 일이 없으면 자연히 아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에 신경이 쓰이고 나름대로 참다가 폭발하게 된다. 잘 논다. 아빠는 돈 버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보다는 아빠는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매우 속상하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과외가 어딨어? 형편이 어려워서 보다는 요즘처럼 경쟁도 치열하고 학교 공부 끝나면 또 학원도 가야 하고 정말 힘들겠다. 나도 지금 학교 다녔으면 너보다 더 했을지 몰라. 네 동생 좀 봐라. 보다는 동생하고 비교되어 매우 속상하지? 하지만 너는 이러저러한 것을 잘하잖아. 아이가 잘하는 것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말하지 말자. 그건 자신이 눈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능력에 관한 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은 아직 발휘되지 않은 것이 많은 숨겨진 보물인지도 모른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보다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해. 자녀에게 화살을 겨누어 비난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물론 자신의 감정에 일어난 홍수가 다 빠진 다음에. 부모가 생각하기에 옳은 말이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여 아이가 잔소리로 자각하게 하지 말자. 아이의 마음속 좋은 앨범에 얼굴을 남길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한다. 내 아이가 지금 정상적인 발달을 하느라 힘들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점점 쉬워진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두고 보자라고 벼르거나 후회하기보다는 당연한 과정을 가고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격앙된 감정으로 반응을 나타내기보다는 조금만 느리게 반응하고 조금은 기다려줘야 한다.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지 당신에게도 역시 그런 시절은 있었다. 땅에는 인삼, 바다엔 해삼, 집엔 고삼. 고3까지의 과정을 치러내다 보면 부모는 매우 힘들다. 부담도 되고 이제 고3이니 뭐니 뭔가 특별한 부모 역할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접고 고3 아이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려고 할 수 있다. 특히 첫 아이가 고3인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더 고민하게 되고 초조하며 불안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모가 지금보다 더 특별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면 계속하던 모임을 애가 고3이라 잠깐 쉰다든지, 남편이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든지, 자신의 취미 생활을 접는다든지 하는 등의 생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가 고3이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진다. 따라서 엄마가 여유롭고 활기에 넘쳐야 아이의 처진 어깨를 받쳐줄 수 있다. 아이가 지쳐 돌아올 때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많이 힘들지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살며시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종일 아이의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성적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엄마나 아이 모두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꿋꿋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아이도 있지만 칭찬과 격려가 추진력이 되어 공부하는 아이도 있다. 그런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밭을 잘 가꾸어 주는 일이다. 사실 공부는 아이가 하는 것이고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부분은 오히려 엄마보다 아이가 전문가이다. 아이를 믿어야 한다. 내 아들의 고3 생활은 남들 하는 것처럼 했다. 학교 끝나면 차에 태워서 간식 먹이고 바로 독서실로 직행했다가 밤 12시경에 데리고 오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짓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노는 것 좋아하는 아이가 무슨 낙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잔인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도 학교가 가까워서 남들보다는 잠을 더 자고 배탈 나지 않는 이상 학교에 조금 늦을지라도 아침밥은 굶은 적이 없었다.
아들이 고3이 되자 집안에 변화가 생겼다. 농업국가형인 아빠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아들의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모처럼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도 돈독해졌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남편은 아침을, 올빼미인 나는 밤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아빠는 열심히 했다. 두 딸에게는 못 해봤던 경험을 곁에 있는 아들에게 한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했나 보다. 아들에겐 오히려 너무 먹인 것이 화근이 되었다. 아침에 식사와 영양제, 인삼물, 과일, 야쿠르트 등등 계속 이런 식사를 하다가 시험 보기 이틀 전 파이팅을 위해 선물로 받은 찹쌀떡을 하나 먹고 체했다. 한마디로 너무 먹어서 짜고가 난 것이다. 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누워있다가 시험 보러 갔다. 설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험을 잘 볼 리 없었다. 그렇게 자신의 예언대로 아파서 시험을 망치고 재수의 길을 가야 했다. 학기 초 시험 보기 이틀 전에 혹시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아들의 한마디는 적중했다. 이왕이면 좋은 씨앗을 뿌리는 말 한마디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들은 우연의 일치로 돌렸다. 재수를 시작할 때 또 한마디 했다. 엄마, 누나들은 다 제때 척척 들어갔으니까 나는 누나 목까지 3~4번은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아휴, 신통방통하기도 하지. 자기 말대로 척척. 평생 꼴찌밖에 못할 놈이다. 라디오에서 어떤 분의 사연을 듣다 보니 마음이 찡한 소리를 냄과 동시에 머리는 분노하고 있었다. 충남대 최병태 교수가 쓴 글 중에 사회가 도덕적으로 건강할 때는 도덕교육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하고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는 도덕교육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바꿔 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부모 교육이 그다지 필요 없지만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하여 부모 교육을 받고 싶어 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 부모 교육을 꼭 받아야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는 말로 대신해보고 싶다. 라디오의 내용은 삼형제 중 가운데인 둘째가 옛날의 울분을 쏟아내는 사연이었다. 형은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이고 동생은 행동이 약삭빠르고 영리해서 자기 일을 잘하는데 둘째인 자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야단맞는 일이 일과였다는 것이다. 또 번번이 형 동생과 비교당하는 일에 자연히 공부에 흥미도 없어지고 시험 때마다 백지를 내니 맡아놓고 꼴찌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네가 학교에서만 꼴찌인 줄 아냐? 사회 나가서도 평생 꼴찌밖에 못할 놈이야. 이렇게 심한 말을 많이 했는데 다 기억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식에게 내뱉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못질을 했을지. 자식이 다 같을 수는 없다.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정성과 보살핌으로 자라는 나무도 있다. 자기 일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칭찬과 격려로 크는 아이도 있다. 야단을 맞으면 맞을수록 반항심만 커지는 아이도 있지만 좌절감에 싹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아이도 있다. 돌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며 지레짐작으로 쏟아붓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이파리도 있겠지만 한참을 자라봐야 무슨 꽃이 피는지 알 수 있는 나무도 있다. 잘 될 나무인지 아닌지 가리는 안목에도 분명 수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도 있을 터이고 또 현재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분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될성 부른 나무를 운운하는 것은 분명 편견이다.
개나리와 목련을 비교할 수 있을까? 제비와 참새를 왜 다르냐고 우기는 격이다. 그냥 무심코 또는 자식 잘 되라고 했던 말이라고 변명해서 더 화나게 하지 말자. 던지는 사람은 돌멩이 하나 던졌을지 모르지만 맞는 힘없는 개구리에겐 바위였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평생을 가기도 한다. 자신이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연을 보낸 분이 지금 무얼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촬영 시간 때문에 다 듣지 못해 안타깝지만 자신의 인생을 과거 아버지로 인한 흔들림 없이 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멸시와 소외로 당신의 과거는 정말 가슴 아팠지만 과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과거일 뿐이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사연을 당당히 공개한 당신은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수험생 어머니께 아들이 삼수하게 되었을 때 밤 깊은 시각에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아들은 이 집안에 자신만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며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슴이 윽 하는 소리를 냈지만 태연한 척 말했다. 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드는구나. 네,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죽으면 모든 걸 다 잊고 편안해질 것 같아요. 엄마는 네가 편한 대로 해주고 싶다. 죽는 게 지금보다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라. 내가 놀란 만큼 아들에게 표현하고 매달리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때 가슴은 떨리고 머리는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는데 번쩍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 당시 내가 홈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엄마는 책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나도 그 책 좀 봐도 돼요? 아들이 그 책을 2억 원 봤을 때였다. 엄마도 안 죽어봐서 지금 네가 죽으면 더 편안해질지는 잘 모르겠다. 너도 홈불 봤잖아. 거기 보면 제명에 죽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돈다는 걸 보면 정말 네가 말한 대로 죽으면 다 편안하고 행복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엄마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지금은 떠돌지 않아도 될 쉴 집과 너를 예뻐하는 누나들과 도와줄 엄마 아빠는 있잖아.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이 여린 아들이 겁이 났는지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엄마, 앞으로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할게요. 대신 공부는 안 할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그런데 있잖아. 네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네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 입시 첫 해 아플 거라는 얘기. 둘째에 3~4번은 해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왕이면 나는 서울대학 갈 사람이야. 이런 씨앗을 뿌려보면 어떨까? 너도 너한테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몰랐지? 넌 참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항상 못하고 안 된다는 너의 생각이 네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자신에게 죄 짓는 일이야. 알겠어요, 엄마. 다음부턴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습관인지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눈이 마주치면 말꼬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렸다. 욕심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이 아이를 살린다. 올 한해 성적은 올랐다 내렸다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생각해야 한다. 언제나 올라가는 성적. 마르지 않는 벽돌 위에 또 벽돌을 쌓는 일이다.
시험날 그 벽돌이 무너진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아이의 성적이 오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세상 끝난 듯이 한숨 쉬며 절망하지 말고 그 아이가 어떤 과외를 하고 얼만큼 공부하는지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내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다.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게 도와줘야 한다. 다른 어머니의 말에 현혹되거나 동요하지 말고 내 자식을 엄마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어줘야 한다. 믿는 만큼 자녀들은 해낸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다른 아이를 물리쳐달라는 얘기도 성립한다. 무심해야 한다. 아니면 차라리 다른 아이가 잘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보자. 흔히 공부시켜도 성화를 부려도 되지 않을 때 포기한다는 말을 마음을 비웠다고 표현한다. 진심으로 마음을 비운 게 아니므로 절대 편안하지 않다. 여유를 갖도록 노력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힘에 부쳐 지쳐 있을 때 엄마는 즉시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충전소 같은 것이어야 한다. 엄마가 여유롭고 편안해야 그 일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난다. 언제나 마음이 건강한 어머니가 되길 바란다. 미완성인도로 그 길의 끝에는 토요일 가을산에 다녀왔다. 많은 사람이 주말이면 산을 찾고 또 그 산을 오르지만 나는 무릎 수술을 하고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터라 산행을 한다는 것이 무리한 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심신수련을 받으면서 용기를 냈다. 전주에 있는 모악산 입구에서 저 산꼭대기 철탑 있는 곳까지 갈 겁니다. 라는 안내에 조금 놀랐지만 내가 가고자 원해서 나선 길이라 힘들다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다. 산에는 물소리, 새소리, 나무들이 반기는 소리, 바위가 품어주는 소리, 햇살이 부딪히는 소리, 낙엽이 흙으로 돌아가는 소리, 갖가지 가을 소리가 빛깔과 함께 어우러져 진솔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산을 오르면서 나 같은 초보가 산 정상을 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또 예전 같으면 시도하지도 않았을,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산을 오르는 도처에서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았던 그 산 정상을 생각하거나 산을 오르면서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면 막막함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더 쉽게 들 것 같아서 그냥 그 주변과 내가 걸어온 길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즐기면서 그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미리 산 위를 쳐다보고 심리적인 아득함 때문에 지레 겁을 먹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네 아이들을 생각했다. 항상 자기보다 잘하는 아이들을 쳐다보며 따라가려고 애쓰다가 좌절하는 아이들. 정상에 있는 아이를 보고 기운이 빠져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아이들. 그런 자녀를 끌고 가려고 지독하게 인내심을 발휘하다 지치는 어머니들. 모두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주위에 잘하는 아이가 내 자녀의 동기를 유발한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기 이전에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성찰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자. 나는 내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착각으로 인한 착오는 아닌지. 나는 내 자녀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나의 도구에 이상은 없는지. 우물한 개구리의 눈으로 세상 밖 황소를 설명하며 더 무거운 목표를 자녀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자녀를 위해서라며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 모두 하는 일이라며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자녀를 규격화된 틀 속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 이 가을 하늘에 투명하게 비춰보자. 내 자녀가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가 나 과외 하나만이라도 끊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내내 학원 가고 집에서 과외하고 정말 힘들어요.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엄마한테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 이렇게 병들어가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내 자녀의 그릇의 크기도 모른 채 쏟아부은 물이 그릇을 흘러넘쳐서 내 자녀의 온몸을 적시고 아이는 추위에 떨며 시름시름 알아간다. 더 병들기 전에 무조건 쏟아부어주는 그 지극한 모성에 브레이크가 작동하기를 바란다. 내 자녀는 쭉 뻗어 길이 난 고속도로가 아니고 이제 자신의 길을 닫고 만들어가는 아직은 미완성의 도로다. 어떤 길이 될지 모르는 그 도로를 내 욕심껏 달리면 아마도 그 길의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고 바랐던 자녀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병들고 지친 한 영혼이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끈 그 길의 끝에서는. 작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부모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것조차 모른다는 아이들은 더 많이 놀게 하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만들어가게 기다려줘야 한다고요. 자녀 셋 모두를 서울대에 보낸 엄마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궁금했는데요.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간 분이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